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80만 가구 수준이었던 주거급여 대상자가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좀 여러모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까? 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신청 시 적용됐던 부양 의무제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 수급권자로 인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을 모두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실 부양 가족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았거든요. 예.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모시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현재 83만 가구였던 수급 가구가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1인 가구는 71만 원, 2인 가구는 122만 원, 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94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LH 마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하고요.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신청인의 임차료를 모두 다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요. 또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임차 가구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년에 한 번씩 수선비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LH 어깨는 좀 더 무거워질 수 있겠네요. 좀 바빠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주거급여법이 개편이 되면서 LH가 주택조사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을 하게 되면요, LH는 그 대상 가구에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임대차 계약, 또 주거지 변경이나 임차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조사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지난 2015년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서 조사 인력을 확충을 했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번 주거 대상자 확대로 조사 인력을 추가로 더 채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LH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주거급여 직원들은 사전에 철저한 이론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기구를 일부 확대했고 그다음 상반기에 623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1214명이 전국의 50개 사업소에서 주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는 부양을 하지도 않는데 부양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다시 한번 지원이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좀 잘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